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어차피 크리스마스 할 일도 없으니 집에서 일본어 공부나 하자의 사회자 박건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 문화 평론가 그리고 일본어 공부 연구가이신 호민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민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예, 집에서 왕자의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 왕자의 게임이라 그거는 미드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호민사님은 일본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미드도 보시나봐요? 아, 예, 뭐 저라고 미드 보지 말란 법 있습니까? 뭐 이탈리아 요리 하시는 분이면은 뭐 짜장면 안 먹어요? 초밥 안 먹어요? 아, 죄송합니다. 말을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그렇죠? 어찌되었든 이번 시간에는 일본어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데요. 호민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테마는 일본어 문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어 문법, 중요하죠. 얼마 전에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저는 일본 드라마를 좋아해서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일본인과 회화를 하고 싶습니다. 능력시험 공부 같은 건 별로 생각 없고요. 그냥 듣고 말하기만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이럴 때 일본어 문법도 공부를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호민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많이 듣는 케이스네요.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본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문법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듣고 말하기, 그러니까 그냥 회화만 하는 데 있어서도 일본어 문법 공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그렇죠. 우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영어 문법을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몇 년 동안 공부를 해도 회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들이 긴 시간을 학교에서 영어를 공부했지만은 회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문법을 공부했기 때문이 아니라 문법만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문법 공부를 해도 회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죠. 문법을 공부했는데 회화가 안 된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문법을 공부한 다음에 입으로 뱉는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 일본어 문법을 공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일본어 문법만 공부했기 때문이죠. 문법만 공부했기 때문이다.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예, 그렇죠. 문법 공부를 했는데 회화가 안 된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문법을 공부한 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입으로 내뱉는 연습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문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회화가 안 되는 것은 아니죠. 문법 공부만 하지 마라.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회화 실력을 늘리고 싶다면 문법을 공부하면서 입으로 말을 내뱉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아, 그렇군요. 가끔 이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일본 드라마라던가 애니메이션을 봐서 그것만 계속 봤는데 공부는 특별히 안 했는데도 능력시험 3급에 합격을 했다.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그런 것들이 일본어 공부에 도움은 됩니다만은 이제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시는 히라가나를 이제 외우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드라마만 본다고 애니메이션만 본다고 일본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저도 물론 일본의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같은 걸 이용해서 그런 것을 사용해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메인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브로 활용해서 그 다음에 문법을 따로 공부를 해주시는 것이 전 좋다고 봐요.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드라마 이것을 메인이 아닌 서브로 보조 공부 재료로 사용을 하라는 거죠.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드라마만 봤다. 그런데 일본어가 좀 들린다. 이러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런 분들이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보신 거예요. 그냥 한두 시간 본 게 아니라 짧게는 몇십 시간, 길게는 몇백 시간 이렇게 드라마를 보셨기 때문에 일본어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오, 그렇군요. 가끔 저에게도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서 일본의 드라마라던가 애니메이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분들이 계세요. 매일 1시간씩 한 달 동안 애니메이션이라던가 드라마를 봤습니다. 그런데 일본어가 안 들려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루에 1시간으로 한 달 해봤자 겨우 30시간입니다. 30시간으로 귀가 뻥 뚫려버린다면 누가 앉아서 공부를 하겠어요? 드라마만 보고 있죠. 그렇다면 애니나 드라마로 공부했을 경우에는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일본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드라마라던가 애니메이션 이것은 정말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느는 것은 아닙니다. 문법 공부를 해줌으로써 좀 더 공부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좀 더 빨리 늘 수 있죠. 드라마라던가 이런 걸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문법 공부를 해주시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드라마 같은 것으로 공부를 하더라도 문법 공부를 해주는 것이 좋다.
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죠. 간단한 회화가 목표가 아닌 능력시험 2급이라든가 1급 이런 식으로 상급으로 가고 싶으면은 문법 공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회화를 함에 있어서도 문법 공부는 해주면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문법 공부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계시고 접근하기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문법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의 어떤 룰이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룰. 그렇습니다. 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운전을 할 때 어떤 교통법규를 공부하잖아요. 룰을 공부한 다음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따게 됩니다. 자동차 면허증이요? 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교통법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도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문법을 공부해 둬서 어떤 하나의 룰을 알게 되면은 만약에 자신이 공부를 하다가 처음 보는 단어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룰에 대입을 하면은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문장 안에서 어떤 변형된 형태를 봤을 때도 룰을 알고 있으면은 그 원형을 찾아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대충 이해가 가는 것 같지만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왔던 질문처럼 어떤 회화를 하고 싶은데 회화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문법 공부는 필요가 없겠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회화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더 문법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회화를 잘하고 싶으면은 문법을 공부해라.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국어를 보시면은 하다라는 동사가 있을 때 그것이 변형되죠. 예를 들어서 해서, 하고, 하니까, 함으로 이런 식으로 변형돼서 사용이 됩니다. 예. 일본어도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타베르라는 하는 먹다라는 동사가 있다고 했을 때 그거를 예를 들어서 마스형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마스형이라는 것은 다베루가 먹다라는 뜻일 때 다베마스, 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정중하게 말하는 그 표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네요. 저도 이전에 공부 좀 했었거든요. 예. 뭐 어찌 되었든 예를 들어서 다베르라는 동사가 있을 때 그거를 마스형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다베마스라는 거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마스 부분에 다른 걸 넣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타베마쇼라고 마스 부분에 마쇼를 넣었을 때 먹읍시다 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타베마스라는 부분에서 타이를 빼고 타베타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먹고 싶다 라는 뜻이 되고요. 또 마스 부분에 나가라를 넣어서 타베나가라 라고 말하면은 먹으면서 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스 부분에 니를 넣어서 타베니 라고 말하면은 먹으러 라는 뜻으로 됩니다. 그런 식으로 활용하기 쉬운 거예요. 동사를 마스형으로 바꿀 수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회화 공부를 할 때 오히려 문법을 공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한번 문법을 공부해 놓으면은 상급에서 공부를 할 때도 문법이 도움이 된다. 그렇습니다. 일본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상급으로 공부할 때 좀 상급 고급 문법으로 간다고 해도 그때도 어떤 마스의 형태의 어떤 걸 붙이세요. 뭐 타형에 어떤 걸 붙이세요. 태형에 어떤 걸 붙이세요.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을 공부해 두면 도움이 된다. 결론은 문법을 공부해 두면은 일본어 상급으로 가거나 회화를 할 때 여러 가지로 응용하기 쉽다. 그렇습니다. 일본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보통 3가지 단계에서 중도 하차를 하게 됩니다. 3가지. 예, 그렇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히라가나를 외우시다가 포기하시는 분. 히라가나에서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의외로 일본어를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일본어 공부해봐야지 라고 하다가 히라가나 몇 글자 외우다가 포기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아, 그렇군요. 그 다음으로 일본어의 동사의 활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포기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으로 한자에서 포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죠. 한자 때문에 일본어를 포기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일본어의 동사의 활용 같은 거를 이제 공부하시다가 포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제 경험상으로는 의외로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드라마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동사의 활용, 동사의 문법, 그 동사의 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바뀌었던 거구나,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맛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돼가지고 더 이해를 쉽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드라마라든가 애니메이션 같은 걸 활용해서 공부를 할 때도 문법 공부가 도움이 된다라는 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어를 공부할 때 어떤 문법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은 그것을 하나의 룰로 생각하는 거죠. 룰.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도 이제 법이라는 걸 지키죠. 어떤 룰. 법이라는 걸 지키면서 생활을 하듯이 일본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룰이죠. 문법. 룰을 외우면서 그것을 지키면서 공부함으로써 어떤 일본어를 정말 맞는 표현, 틀리지 않고 정확한 룰에 맞는 표현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문법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룰로 생각해라.
조금 흥미로운 주장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어 공부할 때 문법 공부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호미사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야말로 감사드리죠. 어차피 할 일도 없으니까 자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예,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이거 정말 출연료도 이게 짭짤해가지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